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애플과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다음 주부터 재개될 공매도 이슈에 시장이 주목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지수가 1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앞두고 시장 대응 어떻게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중에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바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다들 소갈이 하셨었죠, 그렇죠? 시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막상 뭐 개인들이 매도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5월 3일 날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고요.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뭐 미국 시장이 뭐 급락을 해야 이 공매도하는 애들도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공매도를 칩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사상 최고치의 신고가를 가고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 해서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매도를 쉽게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계속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2천을 빠진다? 그럼 오히려 나라에서 야 한국 시장 되게 싼데 하고 가격이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걸 가만히 냅두진 않을 거고. 제가 만약에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시장이 꺾이면서 하락장으로 들어갈 때 저는 공매도를 칠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해서 공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차피 빠질 거니까 공매도를 많이 쳐놓고 빼면은 더 빼면 더 큰 수익이 나겠죠. 공포에 매도하니까.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저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뭐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질 않아요. 뭐 공매도로 인해서 뭐 급락세 뭐 그러면 이 정도는 빠져줘야지 진짜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2,900도 깨졌고 조만간에 우리나라 2,000도 깨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공매도로 인해서 정말 그 중소형주들 있죠. 그렇게 크게 공매도로 많이 먹을 수 없는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서 큰 돈 먹으려면은 삼성전자 같은 거를 공매도 쳐가지고 박살을 내야 큰 돈 먹죠. 시가총액 400조짜리를 건드려서 쭉 빼야 뭐 그래야 뭐 10억이든 10조든 100조든 먹을 테니까. 그래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빼야 되는데 오히려 순환매가 돕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증권주 강하죠. 은행주 강하죠. 그리고 조선주 예상대로 순환매 나올 수 있는 경기민감주 조선주 순환매에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소비주 쪽에서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 마스크 벗고 다닌다는 얘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7월 4일 독립기념일 선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종식 선언을 하겠다. 코로나 종식 선언하겠다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도 효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유럽도 먼저 접종을 시작했더니 지금 마스크 벗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인가 영국인가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모여서 하는 그런 무슨 그 극장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이제 진행을 또 한다라는 이슈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도 될 만한 분위기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상황이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게 예전에서는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노인분들 좀 그 체력도 약하시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신 분들 나이가 고령이신 분들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접종들을 먼저 고령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이제 고령 75세 이상,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접종을 시작하니까 그런 기사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마비가 되는 상황도 사라졌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치료제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먹히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서는 막 그 중환자실 병동이 마비가 돼가지고 뭐 음압병동 관련주 막 급등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사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감염이 돼도요, 그냥 감기처럼 앓다가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잠깐 걸렸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그리고 노인분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접종을 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달에서 지금 영국도 지금 해외여행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러시아도 이미 허용하겠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시 항로가 다시 열리는 그런 이슈도 가지고 있고, 치료제가 먹히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코로나로 이제 그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다른 나라를 갔을 때에서 원래 뭐 2주간 뭐 이렇게 딱 그 체류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뭐 무비자라든지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소비주들도 올라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주가는 조금 더 선반영을 하죠. 오늘 보니까 노랑풍선, TA항공, 모두투어, 신세계, 레드갭 투어,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5%, 4%, 6% 강하게 움직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소비주들이 드디어 좀 움직이고 있다. 자, 노랑풍선. 자, 노랑풍선 지금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죠? 그리고 모두투어. 자, 모두투어도 오늘 3%대 강세 양봉 나와주고 있고, 자, 신세계백화점. 야, 오늘 엄청 최근에도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대충 어제도 강할 때에서 대충 눈치는 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현대백화점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롯데관광기라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레드캡 투어도 마찬가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파라다이스도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강원랜드도 강하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카지노 관련주 GKL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호텔신라도 면세점 관련주, 호텔신라도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향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소비주들이 흐름들이 지금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순환매가 저쪽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시장은 급락할 수가 없어요. 순환매가 나오는데 무슨 수로 급락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봐봐, 공매도 때문에 흔들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경고를 주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종목 던지겠죠. 그래서 흔들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지지는 3,140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깨지더라도 3,080에 61선 라인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3,000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물론 3,000까지 밀리면 안 좋아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3,140을 지지하고 그리고 올라가 주는 게 여러분들도 버틸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안 빠지니까. 그리고 중국 시장들은 오히려 차트 모양이 좋아졌어요. 중국 시장 모양을 보면 거의 삼중바닥 내지는 수렴인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조만간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돌파하기를, 그러기 위해서 여태까지 모양을 만들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리고 S&P 500은 어제 신고가 갔죠. 나스닥도 강한 모습으로 계속 고점에 버티고 있고, 다우존스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계속 신고가에 떠 있는데, 얘네들이 무너져요. 어제도 공개방송했던 얘기가, 얘네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때서는 하락장 시작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다우존스,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장대응 보고 이 정도 깨지면 이 전에 있던 거를 한 방, 두 방 아주 강하게 단기간에 깨버리게 되면 하락장 시작이니까, 그때에서 공매도 조심하면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 주식 다 팔고 다 도망가시면 되는데, 지금 쟤네들이 그런 식으로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이유는 경기 회복, 코로나 이제 종식 선언을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종식 선언 할 거예요. 유럽하고 미국 하는데 우리나라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백신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럼 코로나 종식되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제약주가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제약주 안 간다고 봅니다. 제약주가 가는 게 아니고 소비주가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소비주 먼저 뭐부터 움직인다? 경기 민감주. 그래서 먼저는 경기 민감주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주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를 생각해서 여러분 공략을 하셔야 되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시장 급락할지도 않을 건데 뻔한데,
그리고 공매도를 시장 급락시키도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애꿎은 지금 IT 부품주를 지금 묵사발을 내놨는데 IT 부품주들도 5월 달에 반도체 특별법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오스틴 공장 그거 짓는 것도 있고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반도체 쇼티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일부러 지금 제일 이 공매도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가장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섹터는 지금 IT 부품주인 것 같습니다. 걔네들은 지금 하여튼간 그쪽이 좀 재미는 없는데 그렇게 계속 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전화 상담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지만 다음 주에서 공매도가 시작이 되게 되면 시장 반향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맞는 것과 좀 수정할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해서 저는 시장 일단 좋게 봅니다. 급락 안 나올 거라 봐요. 정말 많이 빠져봐야 지수 일단 3천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겁내지 마시고 지금 종목도 순환매 나오잖아요. 소비주들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소비주 사야 됩니다. 소비주. 지금 CJ ENM도 다시 움직이는 영화 관련주. 지금 소비주도 움직이면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장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는. 왜냐하면 순환매가 돈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따지면 피가 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멈췄을 때 죽는 건데 뭔가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불안하지 말고 계속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5월 달에도 함께 하시면 되고 오늘은 4월 마지막 날이죠.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공매도 이슈와 함께 코로나 백신 접종 이슈가 시장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두산이 5.1%, 원익홀딩스가 3.8%의 수익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이번 주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들은 삼성중공업이 3.2%의 수익 내고 있고요. 초록뱀 미디어도 소폭의 수익 내고 있네요. 한 주간 AS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GKL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GKL 카지노 관련주 쪽입니다. 소비주 섹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화점, 그다음에 여행, 카지노, 면세점 이게 다 이제 소비주 sek터죠. 뭐 화장품도 있고. 지금 호텔신라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이제 카지노 관련주 쪽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쪽인데 파라다이스랑 GKL은 제가 3월 달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었습니다. 소비주들 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모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예방 백신이 이제 퍼지게 되면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 소비주들은 그동안 계속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나중에 철강주처럼 튈 수가 있어요. 철강주들도 안 갈 때에서는 꾹꾹 눌러놨죠. 10년 동안 눌러놨지만 소비주들은 10년 동안 눌러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소비주들이 지금 거의 사망 직전에 있었던 흐름이 작년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서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소비주들이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게 작년이었고 가장의 최악의 구간을 벗어나서 지금 갑자기 뭐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뭐 보복 소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경기를 또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소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경제 원리니까 이 소비를 확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뭐 유례 없는 또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칠 겁니다. 다만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거나 종식이 됐을 때. 근데 그동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코로나 종식이 안 되고 막 계속 확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것뿐이지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스라엘에서 먼저 접종을 시켜놓고 보니까 지금 효과가 있어서 지금 뭐 나중에서는 프리미어 리그 유럽에서 열리겠죠. 관객 뭐 3만 명, 5만 명 대동하고 했는데 별 효과 괜찮더라. 미국에서도 풋볼 경기 열리고 야구 경기 열리고 사람들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모였는데 별 괜찮더라. 이런 얘기 나와주면 뭐 공연, 그다음에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영화관이라든지 다 그러면 다 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최악의 적자 부분에서 갑자기 확 좋아지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쉽게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망하지 않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5월 달서부터 이제 각국에서 이제 항로를 열어요.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엽니다. 러시아에는 뭐 그 백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뭐 강대국
그다음에 뭐 선진국들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소비에 대해서 부분에서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서 맞춰서 똑같이 주가가 원래 자리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살살 나오는 게 아닌가. 수남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 이런 종목들은 월봉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월봉을 보면서 왜 철강주가 저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지 설명해 드렸죠. 작년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미친 듯이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의 민감주, 경기 민감주의 섹터들이 해운주였는데 해운주는 먼저 갔고요. 그다음에 철강주였는데 철강주도 갔고 이제 조선주, 건설주, 증권주 정도? 그러니까 월봉상을 볼 때에서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쪽은 그쪽인데 그와 더불어서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월봉 한번 봐보세요.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소비주들이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 걔네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핑을 철강주처럼 쭉 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를 해서 오늘은 GKL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을 드릴 거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아니 월, 화, 수, 목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드렸던 종목들 하나하나 상담을 AS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원익홀딩스였을 거예요. 그렇죠? 자, 잠깐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요. 자, 원익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자, 원익 관련주 쪽에서 이제 원익홀딩스 하나 안 움직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뭐 이렇게 손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 드렸던 거는 이제 그 뒤에 드려서 가격이 미도달됐기 때문에 미도달 처리가 된 거지만 이전에 샀던 것들은 아마 이쯤에서 공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서 이거를 드렸던 자리는 6,600원. 3월 달에 드렸던 자리는 6,600원에서 드렸던 거고 최근에서는 뭐 7,000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000 얼마대에서 뭐 이렇게 뭐 7,000원대 뭐 6,900원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7,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손실은 크지는 않은 선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최근에 고점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그렇게 빠졌지만 지금 삼성전자 실적도 괜찮고 지금 디램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업황들은 그러니까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하는 거는 호재죠.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것도 호재죠. 그리고 그거를 많이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것도 호재죠. 그렇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여기저기에다 많이 쓰일 것들도 호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죽는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냥 그런 거는 없다 해서 죽는 느낌은 아니고 시장이 못 가서 그래요. 시장이 튀질 못하니까 그 삼성전자가 가질 못하고 이런 게 가버려서 그렇죠. 뭐 NH투자증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다른 쪽이 올라가서 그런데 다 움직이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다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폭등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다시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조금씩 그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성엔진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애들 다시 반등 나와주면 다시 신고가로 가줄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성엔진은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올릴 거고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고점에서 밀려가지고 밑에 있던 반도체 장비주들 쫙 하고 밀려서 그런데 얘네들이 다시 반등 나오고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쪽 그 원익홀딩스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7,000원대 이상에서는 팔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서 여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려도 이런 식의 바닥에 있는 쪽으로 물리면 시간이 지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느 순간에서는 다시 폭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맞아지거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IT 부품주들 갑자기 반도체 특별법 얘기 나와주면서 갑자기 좋은 얘기 나와주면 이것저것 막 급등이 나오면 지난번에 TK 케미칼 급등하듯이 TK 케미칼 이거는 이제 화학 섹터 그 스판 그런 거 스판덱스 하는 관련주 쪽인데 이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튀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 튄 건데 제가 이거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바닥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튀어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은 그냥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IT 부품주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여태까지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랑 IT 부품주가 죽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과 IT의 시장 자체가 주가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IT 쪽은 완전 호황이거든요. 공장이 밤새도록 돌아가고 그거를 그 단가라 그러죠. 뭐 반도체가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뭐 디램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팔아도 뭐 많이 안 나왔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디램 가격도 비싸고 시스템 그 반도체 가격도 다 비싸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비싸고 지금 가격들이 다 비싸니까 부족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팔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이 나올 건데 공장도 돌아가고 그래서 지금 아직 안 움직이는 반도체 장비주, IT주들은 조금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계룡건설. 자, 계룡건설 일단 건설 섹터가 최근에 좀 강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떠 있기 때문에 밑에가 지금 하단이 깨져버리게 되면 조정이 세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35,500원에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36,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리고 그랬는데 이게 떠 있는 종목들은 불안하시면 이거는 GKL 쪽으로 좀 이따가 제가 이거 표역 종목을 이쪽으로 바꾸겠지만 이쪽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월봉상으로 보세요. GKL은 완전 바닥이죠. 그렇죠? 완전 바닥이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 월봉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건데 얘가 정고 좀 돌파하면 GKL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계룡건설을 팔아서 바닥에 있는 GKL 같은 패턴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왜냐면 계룡건설은 떠 있잖아요. 계룡건설은 지금 좀 떠 있는 패턴. 좀 떠 있죠. 그래서 좀 안전한 쪽으로 이거를 그냥 차라리 일주일 동안의 보유 기간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차라리 요거를 팔아다가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지금 소비주들 다 강하니까 노랑풍선 지금 7% 가고 있고 모두투어 4% 가고 있고 신세계백화점 4% 가고 있고 지금 현대백화점 2.7% 가고 있고 지금 저쪽에 소비주들 다 강하니까 굳이 건설주들 지금 철강주들과 함께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데 굳이 이쪽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다 밀리거든요. 굳이 계룡건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이거를 만약에 수익 날 때 안 팔고 그냥 놔두고 있다면 지금 조금 손실인데 차라리 손절해서 바닥에 있는 소비주 쪽으로 굳이 GKL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바닥에 있는 거 사면 돼요. 왜냐면 대부분 지금 소비주 관련주들은 꾹꾹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스타트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GKL처럼 완전 바닥이 있죠. 그리고 카타르 수주라든지 러시아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 말고 한국조선해양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아직 바닥에서 올라갈 목표치가 큰데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죠? 한국조선해양 오늘 6.3% 가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지금 강하니까 8%.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6.2%나 가고 있고 좀 전에는 아까 이것보다 조금 탄력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다시 탄력이 붙고 있네요. 그러면 삼성중공업도 가야죠. 삼성중공업도 올라갈 거니까 보유하시면 되고요. 물론 3.2%가 오늘 갔으니까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절반을 팔고 욕심이 나면 나머지 절반을 가져가면 되고 나는 욕심이 없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99% 팔고 1% 남겨놓고 매일같이 표역 종목 주잖아요. 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 다 팔고 GKL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욕심이 많으면 50%를 팔고 50%는 가져가서 다른 조선주들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갖고 가면서 보유하시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그릇에 맞게 가져가면 됩니다.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초록뱀 미디어 자 일단은 약간 수익이긴 해요. 어제 2,390원에서 좀 싸게 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엔터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엔터주들도 소비주기는 하는데 약간 이제 소비주 개념이 비대면이나 대면이냐 그래서 뭐 집에서 막 시청하는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비대면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부터 해가지고 넷플릭스 해가지고 그런 관련주들이 잘 갔죠. 그렇죠? 잘 갔고 여전히 뭐 기대감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소비가 또 풀리게 되면 또 엔터주의 흐름들이 또 좋을 예정이니까 또 엔터주의 흐름들은 또 좋을 예정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유하시면 되고 이것도 소비주와 함께 다시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 중국 소비재 관련주 쪽으로도 다시 엮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보유하시고 2,500원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표적 종목 GKL입니다. 자, GKL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아침에서는 16,100원 정도로 좀 싸게 사자라는 느낌으로 조금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계속 지금 저쪽이 강해요. 자, 파라다이스가 그 카지노 관련주에 지금 현재로서는 대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호텔신라도 면세점 호텔 관련주 쪽인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건희 그 회장의 그 상속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이 지분이 한 주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인 오너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호텔신라의 지금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건희 회장의 그 지분을 약 20% 되는 지분을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 자녀들한테 이제 나눠주겠죠. 그러면 이제 오빠인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을 더 필요할 거고 그럼 맞교환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부진 사장이 어차피 받을 삼성전자의 지분을 줄 테니 삼성생명 지분을 다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열 분리가 되면서 될 텐데 지금 당장 뉴스가 나온 부분들은 지금 당장 계열사 분열이라든지 아니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 뭐 신세계, 뭐 CJ, 뭐 한솔처럼 이병철 회장의 그 밑에 자식들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계열사 분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자, 호텔신라 갑자기 호텔신라를 얘기를 해버리는데 어쨌든 호텔신라도 예전에 한번 제가 3월 달에 한번 추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얘가 올라가든 아니면은 소비주의 좋은 부분에 대한 이슈로 올라가든 움직이게 되면 이 GKL도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주들이 호텔신라가 가든 면세점이 가든 아니면은 뭐 지금 강원랜드도 좋아요. 지금 강원랜드도 지금 흐름들이 지금 좋아서 뭐가 됐든 간에 이 중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쪽 GKL 이 세 가지 종목을 보면서 매수 가격은 이게 좀 싸게 들어오면 좋은데 잘 들어오지를 않겠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지금에서 못 살 것 같으니까 16,500원. 어차피 물려도 천냥봉이기 때문에 바닥입니다. 월봉상의 바닥이고 호텔신라가 아마 넘어갈 거예요. 저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부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의 지분을 이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회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나중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삼성생명 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가져오면은 손쉽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호텔신라도 잘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면 파라다이스, GKL, 뭐 소비주 관련주들 그쪽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여주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맞을 거예요. 지금 뭐 계속 지금 그런 얘기들이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소비주의 흐름들이. 그리고 원래 종목들 두산하고 원래 그 종목을 얘기하려는데 파라다이스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파라다이스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추천했던 종목인데 34% 수익 났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53,000원 추천해드렸는데 23%가 올라갔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튀는 겁니다. 두산 보이죠? 저거 바닥에서 추천해드렸던 건데 금방 올라갔어요. 그렇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두산도 지금 23% 올라갔고 파라다이스 바닥에다가 지금 30% 올라가 있는데 GKL도 완전히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경기민간주 순환매 바닥을 사든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매매 시그널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삼성중공업 드렸듯이 바닥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순환매. 그런 종목을 잘 공략을 하면 시장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죽지를 않으니까 시장을 믿고 저는 공매도 나오면은 한 1, 2주 정도 만약에 흔들잖아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좀 보입니다. 절대 시장 죽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2주 정도 지나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적 종목 GKL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4월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종목 AS도 들어봤고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비롯해서 소비주 섹터의 좋은 흐름과 함께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GKL, 카지노 관련주죠. 매수가 16,500원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IJ요? IA.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1,580원에 6%. 1,580원에 2%.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요. 한 번 기대로 못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이게 좀 떠 있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IA가 지금 IT 반도체, 지금 IT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가장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다 지금 뭐 하나마이크론도 밀리고 뭐 종목이 싹 다 물론 밀렸으니까 지금 또 반등도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좀 떠 있는 종목이 지금 불리합니다. 지금 얘도 빠지려고 한 모습이 최근에서는 4월 20일서부터 슬슬 60일선을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2월 17일서부터서는 고점을 쳤고, 고점을 치고 여기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서 조정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리는 모양이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서 얘가 계속 빠지는 게 이게 비정상이다?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에요, 지금. 이거를 차트를 한번 제가 거꾸로 한번 놔볼게요. 차트를 거꾸로 놓으면 이거는 되게 좋아 보이네. 이건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거든, 이게. 네,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이게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 놨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모양으로 보이지만 이걸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하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모양을 아직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580원에 더 빠질 수 있죠. 있는데 안 빠지는 것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그래도 강해요. 시장이 만약에 지금 3,000이 무너졌으면 얘는 1,000원대로 내려갈 겁니다. 3,000이 무너지면. 그렇게 내려가요? 3,000이 무너지면. 지수가 지금 몇이에요? 현재 지수가 3,169죠. 네. 169포인트가 깨지면 한 200포인트 빠지면 얘는 1,000원으로 밀려요. 그럼 얘만 1,000원으로 가느냐? 다른 애들도 30% 박살나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200포인트가 박살나면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마이크론도 30% 빠지고 주성엔지를 30% 빠지고 다른 다 30% 빠지는데 얘라고 30% 안 빠지겠어요? 근데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빠지느냐? 아직 시장이 잘 버틴다. 잘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도 빠졌다가 지금 더 이상 그렇게 충격적으로 막 쿵쿵쿵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살살 멈추죠. 62선 밑에 지지하고 있다 보니까 빠져도 여기 뭐 한 번, 두 번 빠지면 이제 코스닥은 이제 낙폭과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들어주면 일단 빠져나오세요. 들어주면 빠져나오고 밀려버리게 되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되고 1,200원까지 만약에 밀리면 거기서는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손절하고 저것까지 하려고 그러는 손절은 어서 해야 되며. 손절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잠깐만요. 손실폭이 왜냐면 IT주들은 좀 던지기가 조금 아깝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2%인데 이게 IT 오픈주 저거 손절한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요. IT 오픈주들에 대한 그 섹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 나쁜 게 없어요. 앞으로의 전망에서 나쁜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2분기 실적 좋아요. 3분기 실적은 더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은 완전 다 회복 내지는 뭐 회복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좋을 수 있어요. 내년에는 더 좋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조정받는다고 죽을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지. 그래서 이걸 손절하기는 좀 아깝기는 한데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올라가면요. 자, 네. IA 지금 차트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올라가면은 내년 4,000원 정도? 4,000원이면은 그 정도로 갈 수 있어요. IT주들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주도주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라 그렇죠. 나스닥의 기술주, 우리나라의 IT 기술주,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강국. 그래서 내년에서는 IT주를 폭등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 폭등하면 이거 4,000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럼 200%도 올라가요.
거짓말 같죠. 내년에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트가 바닥에 있잖아요. 거래는 바닥에서 누가 지금 매집을 다 해놨고. 근데 왜 지금 전망은 좋은데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죠. 왜냐면은 뭐 지금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면 매수 가격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이거를 싸게 800원대 이 정도에서 샀었으면은 참 좋았을 것을 1,500원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것뿐이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이거는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0원 정도로 빠져버리게 되면 손실은 30%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오히려 거기서는 주워 담아야 되는 저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보여요. 아, 그럼 길게 갖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길게 가져가시는 게 물론 단기적으로 손절을 원하신다라 그러면은 10% 안쪽으로 줄어들 때 손절했다가 다시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전망은 일단은 IT 부품주들은 저는 다 좋게 본다라는 게 일단 골자라는 거. 아, 꾸준히 갖고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으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들어주면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싸게 사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네. 좋은 뭐 이렇게 IT 섹터들은 나쁠 게 없으니까.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OCI를 네. 안 팔고 그냥 더 간다고서. 저번에 한번 저- 상담 받으셨던 분이죠? 예, 흑자 전환했다고 어찌고 해서 또 음. 목표가도 올려주고 이래서 안 팔았더니 계속 내려서 이틀간을 엄청 내렸네. 많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조정받는 거예요. 아니, 주식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세아베스트리죠, 그렇죠? 막 2만 얼마가 내렸어. 예. 원래 정상적인 주식은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받고 올라가면 조정받고 하는 게 주식이에요. 예. 그래서 추세가 안 깨지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20만 원까지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단기로 예. 단타를 칠 거면은 이미 벌써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게 벌써 안 팔았지 그냥 더 간다고서. 아니 그러니까 단타는 이미 팔고 없었어야 되는데 그 파는 것도 벌써 13만 원에 팔아가지고 벌써 없거나 12만 원에 팔아가고 없거나 벌써 털려가지고 못 사가지고 지금 아 저거 사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는 좋을 게 없어요. 단타는 말 그대로 먹고 빠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세아베스트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어떻게 주식이 이렇게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갑니까? 그렇죠? 이게 비정상이긴 한데 이게 작전주 비슷하게 가서 그래요. 작전주는 이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작전주 세력주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예. 괜히 이거를 매매를 만약에 여기서 조정받는다고 17만 원대, 17,000원대에서 매도를 한 사람들은 괜히 매도해가지고 지금 28,000원까지 100%를 더 못 먹었습니다. 괜히 팔아갖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팔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님. OCI는 단기 예. 매매할 거면 이미 벌써 팔았었어야 되는 거라 이미 벌써 끝난 거고요. 예.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 흔들리는 거 다 참아내고 20만 원까지 그냥 쭉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의 그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태양광과 함께 전 세계에서 지금 뭐 탄소를 줄이자 지금 뭐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거 계속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2050년에 종말한대요. 이거는 기후학자들이랑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50년에 지구가 종말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가 다 사막화돼가지고 막 식물도 안 자라고 동물도 다 죽고 막 그런대요. 막 오존층 다 파괴되고 해가지고 막 그 직사광선 있잖아 그거. 응? 그 자외선이 그 오존층이 그걸 다 보호를 해주는데 그거를 다 하니까 막 거의 보면 그 전자레인지로 우리 막 굽듯이 그러니까 지구를 구워버리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2050년에 다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식량난도 있고 그러기 전에 지금 지구를 구하자, 뭐 인류를 구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탄소를 줄이자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잘 다니던 배들도 걔네들 이제 막 경유라든지 막 그런 것들 쓰잖아요, 그렇죠? 중유라든지 이런 거 쓰니까 얘네들은 이제 환경오염 시키니까 그 매연 못 나오게 하니까 조선소도 이제 그런 거 다 규제해가지고 천연, LNG, 액화 천연가스 이거 쓰게 만들어가고 지금 조선주도 많이 움직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들이 지금 이제 에너지 그 신재생 에너지, 천연 에너지 뭐 이런 거, 천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공해 없는 거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OCI는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이게 하여튼 올라갈 가망성이 더 많구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정받고 있으니까 11만 원까지는 그냥 각오하고 보유하고 계시고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11만까지 조정 바꿨시오. 받으면 그때까지는 세게 내려오면 글로 내려가는 거고 안 내려오면 지금이 바닥일 거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앵커님이랑 전문가님들. 네, 여기까지 예,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HL 사이언스. HL 사이언스 요 밑에 있네요.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48,500원이고요. 48,500원이시고 비중은요? 네, 30%. 30%. 네. 뭐 HLB 생명과 HLB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 움직일 때 같이 덩달아 움직이는 회사 주가 흐름이었는데 지금 워낙 지금 바닥에 있어서 이거는 뭐 손절의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얘도 갈 때가 되면 5만 원까지는 가줄 거예요. 아, 이거 들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5만 원 정도 올라오면 네. 수익으로 바뀌면 그때 거래량이 워낙 없으면 왜냐면 얘가 한 5만 원쯤에 올라가 있을 때쯤 되면은 이제 소비주들이 철강주처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소비주들이. 그러면 그때에서 네. 소비주들이 강하면 소비주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나면 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철 음식처럼 그 시기에 맞춰서 강한 섹터를 붙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은 재미는 없지만 계속 횡보 정도를 계속 지켜줄 것 같고 뭐 급락하거나 상장 폐지 위험은 없어 보이니까 쭉 갖고 가다가 수익으로 바뀌면 강한 섹터로 교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도 오래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져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에요. 딱 패턴이 급등을 네. 한번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급등을 하면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거든요. 그러다 또 올라가요. 네, 이거 물타기가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아, 물타기 하셔가지고 네네. 물타기에서 일단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점검 잠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많이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카지노 관련주 GKL 만나봤는데요. 현재 3% 넘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16,500원에 거래가 돼 있습니다.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면요. 장 초반 혼조세 보이던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수급은 개인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3,170선 밑으로 후퇴하면서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도 99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량도 많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시장은 약간 밀려요. 근데 순환매가 나오면서 저쪽은 폭등 상승장입니다. 어디가 상승장이냐? 조선주하고 소비주. 조선주하고 소비주가 나오는데 현대미포조선 지금 10% 폭등에다가 한진중공업도 9% 폭등입니다. 저쪽은 상승장이에요. 어제도 약간 비슷했었죠. 그저께도 그랬고 철강주 쪽들이 그랬는데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순환매로 움직입니다. 낙폭과된 종목들을 꾹 쥐고 있으면 결국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승부를 봐야지 떠 있는 것도 공략하면 눌릴 때 또 여러분들 또 놀래갖고 또 손절하고 그럴 텐데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뭐 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냥 도치 비슷한 그냥 횡보예요, 횡보. 횡보고 공매도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시장을 좀 눌러놓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만 정작 종목들은 폭등하고 있는데 자, 현대미포조선 10%, 아까 좀 전에 10%가 아니고 12.99, 13% 폭등. 이 조선주 대형주가 13%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한진중공업도 지금 보니까 좀 전에 거의 7, 8%, 아까 9%까지 올라섰을 때 지금 조금 밀리는 거고 대우조선해양도 오늘 폭등 수준이고요. 현대미포조선 얘기했고 한국조선해양. 근데 조선주들 폭등이죠. 자, 근데 얘네들의 폭등은 자, 삼성중공업도 가죠. 그렇죠? 삼성중공업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 추천했던 종목 순환매로 움직여주는 거고 그나마 삼성중공업이 올라갈 폭이 좀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자, 조선주의 흐름들은 지금 뭐냐면은 이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치 철강주들이 가다 막판에서 휘날라치면서 급등하듯이 철강주도 그랬잖아요. 포스코라든지. 근데 포스코도 아직도 꺾이지도 않아서 잘. 현대제철이라든지 최근에 그랬죠. 계속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애들이 여기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등. 그래서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조선주들이 이렇게 가줄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사기는 지금 부담이 되는 그 자리는 맞아요. 조선주들. 지금은 이제 사기는 조금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되는 자리지만 반대로 저쪽은 좀 만만합니다. 소비주들. 자, 노랑풍선. 걔네들보다는 좀 만만해요, 위치가. 노랑풍선, 뭐 모두투어. 그다음 만만하죠, 쟤네들보다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걔네들보다 좀 만만한. 철강주라든지 조선주보다는 그래도 좀 만만한, 그래도 그런 패턴들이고요. 만만한 패턴들이고 얘네들보다 더 만만한 소비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GK의 그런 애들이에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뭐 강원랜드. 그나마 오늘 천연봉이 나오면서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강세 섹터들이 있는데 은행주도 강하기는 해요. 은행주도 강하고 증권주도 강하고 그다음에 오늘 철강주는 별로 안 강하고 조선주가 아주 초강하고 그리고 소비주들이 강한데 소비주들도 강하고 조선주도 강한데 소비주의 차이점은 뭐냐? 조선주는 만만한 게 거의 이제 없는 수준으로 많이 어느 정도 올라간 선이고 저쪽에 강원랜드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GK라든지 지금 소비주들은 이제 막 움직이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만하죠. 공략하기 만만하다는 얘기죠. 제 기법 중에 천양봉 매수, 두 번째 분봉 매매, 적산병 단기 매도 또는 끝까지고 뭐 이런 이제 기법이 있고 이게 기법 이름인데 천양봉 매수는 일단 사고 본다 패턴이에요. 이것도 기법 이름이에요. 천양봉 매수 패턴은 일단 사고 본다. 거래량 실리면 더 좋은 거고 거래 안 실려도 산다. 이게 기법 이름 자체에 이게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강원랜드도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천양봉이 뜨고 있죠. 호텔신라는 전고점 돌파 패턴이고 거래가 어제 그저께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GKL도 마찬가지.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천양봉이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가든 강원랜드가 가든 GKL이 가든 뭐가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순환매 종목들을 천양봉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빠지고 있는 것도 아무거나 물타기 봤자 재미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순환매로 움직이는 낙폭과대 종목들, 소비주, 경기민감주 이쪽이 제일 만만하다는 거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오늘 소비주들이 시작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래서 오후장도 이렇게 소비주 위주로의 강세가 뭐 조만간에 조금 더 도드라질 수 있으니까 이쪽 위주로 일단 공략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다시 상담으로 잠깐 넘어가서 자, 현대차 상담 들어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에 현대차. 자, 재미가 없죠. 소비주가 가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가면 뭔가를 빼야 돼요. 그게 자동차가 된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를 들고 있었던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메이저 애들, 뭐 운영사 애들이 현대차 수익 많이 났으니까 나는 팔아야지 하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차익 실현. 그 파는지 안 파는지 어떻게 보면 아느냐? 수급을 봐봐요, 한번. 수급 보면 기가 외국도 열심히 아주 신나서 팔죠. 왜냐하면 쟤네들은 완전 바닥에 샀거든요. 지금도 100% 이상 수익이 던지는 겁니다. 그럼 다 던져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한테 다 던져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 고생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지 마세요. 이걸 왜 사요, 이거를? 자, 보세요. 현대차는 왜 안 가느냐? 수급이 꼬였고요. 바닥에서 쟤네들은 10만 원이어서 열심히 담은 애들이에요. 10만 원에서 열심히 담았던 애들이고 비싸게 샀었어도 쟤네들은 한 13만 원대, 15만 원 이하에서 다 담았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여전히 지금 190% 올라가 있고 저 고점이 260%인데 대형주가 시가총액 1조짜리도 아니고요. 시가총액 46조짜리가 여전히 190% 가까이 지금 수익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 저 같아도 팔겠습니다. 그 열심히 팔아다가 소비주 바닥에 있잖아요. 조선주 바닥에 있잖아요. 하반기에 조선주 실적 좋을 거라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10조, 20조 던져버리고 저라면 10조, 20조 다 팔아버리고 다 조선주 들어가고 소비주 들어가면 어차피 저기도 조단인데 들어가서 절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수급이 꼬였고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와서 그런 건데 아직
조정받으면 다시 가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는 받아주면 안 됩니다. 받아주면 안 되고 빠질 만큼 빠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현대차 막 욕 나올 때 이제 현대차 이제 사면 안 되겠다. 지금 뭐 공장 지금 멈춘다는 얘기 나오니까 악재로 좀 더 빠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로 폭락이 나오면 개인들이 손절하겠죠. 그때에서 사는 겁니다. 현대차는 그때에서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거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지금 부품이 부족해갖고 공장이 안 돌아간대서 실적이 무지하게 나쁠 거래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래서 개인들이 손절하고 시장이 종목이 확 폭락할 때, 그때 주워 담을 때 수익이 나는 거지.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에서 물타기 하면은 그때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상담 모두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시장이 찌글찌글하게 움직여줘도 갈 종목은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 종목들을 잘 공략하시면 5월 달에서도 좋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5월 달 가정의 달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1108님께서 앵커님, 전문가님 항상 진단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네요. 5월에도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